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P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에게 그 변화 관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감염이 일어났고, 그 세계 경제가 지금 그 위험한 상황이고요. 뭐 정확하게 경기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하여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이전과 이후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큰 어려움이 복잡하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경제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럼 그 속에 있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기존과 똑같은 전략대로 갈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올해 연초 세웠던 목표대로 갈 수 있을까라는 관점 본다면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지금 백지 상태에서 다시 그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까지 수정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미 뭐 많은 기업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 나와 있죠. 뭐 코로나19 때문에 일단 뭐 원격 근무, 그러니까 사람 모이는 거에 대한 그 사회적 거리두기 그런 차원에서 재택근무, 원격 근무라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일부 업종 같은 경우 항공이나 여행 같은 경우는 뭐 직격탄 맞았죠. 거의 뭐 영업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급 휴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제가 좀 안 좋아지다 보면 결국은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심한 경우는 폐업, 또는 뭐 회사가 망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결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 이전과 이후는 분명 달라진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고, 그 상황은 최악의 경우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 개인이든 조직이든 전사 차원이든 또는 뭐 회사 차원이든 아니면 개인 차원이든 간에 뭔가 큰 변화를 직면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 변화에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미처 경험하지 못한 것이 될 수가 있다. 그 무엇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그 사회적 거리두기 관점에서 원격 근무, 즉 굳이 회사 출근 안 하고 같이 모이지 않더라도 일을 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근무하는 또는 뭐 교육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는 회의나 미팅, 모임, 지금까지 당연히 모였던 그런 인식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모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입사 때 그 채용에 관련된 시험의 일부를 온라인상에서 집합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실시한 이런 그 회사도 있고 면접도 마찬가지고요. 어쨌거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조직과 개인이 변화를 한다는 의미는 암 환자가 암 완치를 하려는 노력과 같다라고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요. 두 가지를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목 자체에 이제 함축한 의미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지금 직면하게 된 변화는 전혀 우리가 한번 경험하지 못한 그런 변화의 확률이 높다. 이 변화의 성질이 어느 정도 잔혹할지, 또는 얼마만큼의 변화를 요구할지, 희생을 요구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누구도 예단하기 어려운 그런 변화인 것 같고요. 따라서 이거를 우리 이렇게 병으로 친다면은 암세포란 부분이 정말 독한 그 병입니다. 한마디 얘기하면 암에 걸리면 죽는다는 거죠. 다만 죽기까지 걸리는 과정이 암의 형태, 암의 그 질환 정도에 따라서 암 환자에 따라서 차등이 되는 것 뿐이지, 결국 암에 한번 걸리면 반드시 죽는다. 따라서 변화 관리를 우리가 굳이 한다면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물론 제목이 과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관점에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고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 변화를 한다는 의미는 암 환자가 암 완치를 위한 노력과 다르지 않다. 즉, 여러분이 이제 저를 포함해서 특히 기업에, 조직에 있는 그 구성 임직원들이라면은 앞으로 요구되어지는 변화는 기존과 전혀 다른 것을 요구할 건데, 마치 암에 걸린 환자가 암 완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아주 정말 그 절박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목을 이렇게 좀 정했습니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개인차는 있겠지만은요. 하여간 2020년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결코 잊지 못할 그런 한 해일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인해서 이제 야기가 된 건데요.
어쨌거나 지금 요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는 직접적인 대면이 아닌 비대면적인 상태에서의 정상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즉 굳이 만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만나면서 이루어졌던 모든 활동들이 그대로 정상적으로 작동 가능한 그런 상태를 구축하려고 관심이 커질 거고, 그런 환경이 익숙해져야 된다. 그래서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굳이 만나야 돼? 근데 교육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직장도 마찬가지, 종교활동도 마찬가지, 사회 참여도 마찬가지. 굳이 만나야 돼? 원격에선 불가능한가? 이런 궁극적인 질문에 지금 답을 찾아갖고 있고, 또 많은 정상적인 활동 못지않게 거의 같은 효과를 낸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들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교육 쪽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제가 알기로는 처음일 겁니다. 대학 개강을 했는데 온라인 수업으로 지금 뭐 어떤 학교는 이제 뭐 1학기 내내, 어떤 학교는 뭐 4월까지, 뭐 나름대로 그 차이는 있지만 중요한 건 굳이 개강을 했지만 교실에 보이지 않고 인터넷상에 있는 영상을 통한 이런 교육으로 교육이 진행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컴퓨터가 나왔을 때 세상에 이제 희한하게 나온 거죠. 세상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인터넷이 또 연결이 돼요. 이게 뭔지 전화도 아니고. 근데 지금은 인터넷 없는 세상, 핸드폰, 그 다음에 스마트폰 마찬가지. 핸드폰은 이제 이동 중에 전화가 된다는 거고요. 스마트폰은 컴퓨터인데 통화도 되고 어떤 컴퓨터 기능을 그대로 구현하는데 이동이 가능해. 어떤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이룬다는 거죠. 이와 같이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다 세상이 뒤집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죠? 사실 뒤집어졌고요. 다만 그런 환경에 적응을 할 수 있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결국은 새로운 환경에 있어서의 주력으로 남느냐, 아니면은 수동적인 팔로로 남느냐, 이런 이제 갈림길에 선 거죠. 지금 많은 어르신들, 노인층 같은 경우는 아직도 물론 이제 시각적인 것도 있지만 아직도 스마트폰이나 또는 컴퓨터가 좀 낯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할 때 이걸 잘 이용하는 사람들에 비하면은 좀 불편함이 있는 거죠. 가령 뭐 버스, 그다음에 뭐 인터넷 예약, 그다음에 정보 습득, 또는 뭐 통화, 특히 이제 이럴 때 이제 꼭 만나셨던 분들인데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만나지 못하니까 영상 통화라도 해야 되는데 그걸 활용하지 못하면은 그만큼 불편한 거죠. 어쨌거나 이런 것이 처음 나왔을 때 큰 충격이었고 큰 변화였고, 거기에 적응 못하면은 결국 그와 같은 시대로 갔을 때 도태된다. 이런 것이 이제 입증이 되었고요. 결국은 조직이든 개인 처우이든 간에 변화는 본인 스스로 느끼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본질은 타인에 의한 변화가 아니라 자기 주도적인 변화일 때 지속적인 변화가 하나고, 질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 자기 주도의 변화일 때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교육학에서 얘기할 때는 조건만사, 근데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맞는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건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대개 타인에 의한, 외부에 의한 변화라면은 어떤 주어진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거고요. 그 같은 자극이 없을 경우, 사라질 경우, 그럴 경우 원하는 반응이 사실은 간헐적 강화를 통해서도 행동 변화가 가능하다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본인 주도의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외부 환경의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변화가 지속될 수 있는 거죠. 제가 비유를 조금 심한 것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암이라는 것을 놓고 보니까요, 마치 이 변화를,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변화는 암 환자 입장에서 암의 완치가 되고 평균적인 수명대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 그것과 같지 않을까라고 지금 나름대로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예시를 지금 암 환자를 좀 들었습니다. 암이라는 것이 뭐 어느 부위에 따라서 어느 부위에 암이 발생에 따라 다른데요. 어쨌거나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는 아주 빨리 자라기 때문에요. 결국은 전이가 되게 되고, 전이가 되면은
몸에 있는 기능들이 제대로 장기나 어떤 몸의 어떤 혈액 이런 공급 부분에 있어서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생각하면 암에 걸리면 사망이다. 다만 암의 종류, 암의 질병의 상태, 심하냐 덜 심하냐, 그리고 개인의 어떤 기질, 몸의 상태에 따라서 수명의 그 사망으로 가는 과정의 기간이 길으냐 짧으냐 이 차이가 있을 뿐, 암세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의 차이점은 평균 수명에 있어서의 큰 차이로 보인다. 따라서 암 환자가 정상인과 같은 평균 수명을 살아가려면 무지막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암 완치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 제가 굳이 예를 안 들어도 여러분이 그 인터넷에서 암 환자의 그 환자들이 완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어떤 조치를 받는지, 어떤 치료를 받고 어떤 노력을 하는지, 그것을 어느 기간 동안 얼마만큼 하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조금 심한 예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처한 변화는 마치 암 환자다. 지금. 그러면 내가 암을 완치를 하고 보편적인 수명들을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 이와 같은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솔직히 그 회사에 있을 때 우리가 변화를 얘기하면은 에이 뭐 그저 그래 뭐 하다가 말겠지. 그래서 제가 그 신세백화점의 교육 본점의 교육 담당으로 있을 때 사원 때입니다. 그 제 입사 초기 때인데 뭐 캠페인을 하면 한 달을 안 해요. 뭐 현수막 붙이고 뭐 거창하게 합니다. 뭐 그 뭡니까 전체 직원들이 뭐 조회해서 뭐 발표도 하고 캐치플레이도 하고 현수막도 하고 머리 두르고 허리띠 두르고 어깨띠 두르고 등등등등. 근데 한 달은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자 그러면 직원들이 속으로 웃습니다. 저거 한 달도 못 할 거. 한 달 버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느끼다 보니까 제가 주도한 프로그램은 최소 한 달이 아니라 3개월 이상을 했습니다. 대개 행동의 변화가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무엇을 한번 한다 그러면 3개월을 꾸준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행동과 인식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하자 뭐 CS 추진 활동 무슨 행동 인식 바꾸고 싶다 이런 캠페인 할 때 3개월을 하다 보니까 제가 뭐 하면은 저 사람이 하는 거는 3개월 이상 하지. 어차피 할 거. 초반부터 잘하자.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3개월 추진하다 보면 실제 바뀝니다. 표정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라는 것을 얘기할 때,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변화라면 아예 시도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괜히, 면역만 생기죠. 그리고 변화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나한테 불이익이 없어. 또 장점도 없어.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 이전과 이후에 큰 변화가 도래한다면 그 변화에서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뭐 전반에서 변화가 있겠지만 일단 기업, 회사의 구성으로서 리더로서 재직하고 계신 분이라면 분명히 큰 변화가 다가설 건데 그 변화는 마치 암 환자가 암 완치를 위한 노력이란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건 쇼텀이 아니라 긴 시간을 갖고 분명히 뭔가 변화가 추진될 확률이 높다. 또 비유를 좀 들겠습니다. 우리가 뭐 금주, 금연 또는 다이어트를 얘기합니다. 뭐 쉽게 뭐 시도를 하고요. 또 뭐 몇 개월 또 성공하거나 또 몇 년도 성공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또 다시 뭐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또 살이 찌게 되죠. 뭐 이렇게 반복해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이어트나 금주나 금연은 하면은 건강해. 근데 안 했을 때 비만이나 뭐 음주량이 늘었어 또는 흡연량이 컸어 라고 해서 뭐 생명에 또 지장 주는 건 아니에요. 결국 그것이 지나치면 나중에 몸에 해로운 병으로 변환되지만 많은 사람들 입장에 보면은 금주 금연 다이어트 하면 좋아. 근데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몸에 그 생명에 지장이 있느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인식으로 금주, 금연, 다이어트를 시도한다면 결국은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암 환자가 암 완치를 위한 노력은 이건 전혀 다른 거죠.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암 완치에 대한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는 결국 사망이거든요. 한시라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암 환자 같은 경우는
평균적인 수명에 대해서 사망할 때까지, 그 순간 이를 때까지조차도 분명히 노력을 합니다. 암 완치를 위한. 그런 노력, 그런 변화에 대한 적응과 노력이 이제 앞으로 요구될 것 같다. 저 또한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래서 암의 그 발생과 암의 징후, 암이 점점 악화되는 그 프로세스, 치료법, 이런 메커니즘, 어떤 프로세스나 메커니즘 등 이런 관계를 보면은, 조직 문화 담당을 했던 제 입장에서 보면은, 조직 관리, 조직 문화의 변화, 어떤 인식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조직 차원의 변화를 만들 때 어떤 적용할 만한 메커니즘, 프로세스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도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그 조직 문화 진단할 때 통상적으로 진단하지 않습니까? 진단하고 또 심층으로 해서 인터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한 개선 활동을 구체적으로 찍어서 하고요. 단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한 3개월 또는 1년에 하고 그만둔다는 얘기죠. 그리고 CEO가 바뀌면 또 한 번 하고, 그러니까 너무 텀이 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 차원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거죠. 근데 암 환자가 암 완치를 위한 것은 의사든 의료진이든 또는 환자든 환자 가족이든 한시도 단 한순간도 긴장을 풀지 않고 암 완치를 위한 노력을, 본인의 노력, 가족의 노력, 그 의료진의 노력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치로 가면서 또 수명이 그만큼 느는 거죠. 그런 케이스도 많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맞이하는 어떤 변화 관리에 대한 것, 특히 조직에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변화 관리는 그런 근본적인 어떤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완치라는 평균 수명까지 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시점까지 한시도 긴장을 놓지 않고 진행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확률이 높다. 또 위기는 또 기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 어떤 극복해내는 과정상의 사업적 또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어떤 그 노하우, 뭔가 그 남다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뭔가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기회가 또 되는 거죠. 그러면 새로 재편되는 이런 질서의 선두,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은 기회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경제 관점에서 본다면 기업들이 체력이 약하진 않아요. 그리고 갖고 있는 상품과 기술력이 또 나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꿀리지 않거든요. 어쩌면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은 뭔가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전 세계 관점에서 어떤 이니셔티브를 줄 수 있는, 포스트 무브로 갈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따라서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회사 차원에서는 이참에 큰 변화, 지금까지 갖고 왔던 뭔가 버려야 되는데 이별을 했어야 되는 그 어떤 구태, 아니면은 그 이미 불필요한, 없어도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에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암 얘기는 그만하고요. 그러니까 이 조직에서, 회사에서 변화 관리는 진짜 힘듭니다. 개인 차원도 마찬가지고요. 꿈은 있죠. 미션 비전이 있죠. 뭐 희망이 있죠. 난 무슨 삶을 할 거야. 어디 쉽습니까? 거기에 맞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정말 저도 이참에 마찬가지, 지금 뭐 동영상 찍고 있는데요. 이제는 뭐 원격 교육, 즉 직접적인 대면이 아니고도 교육이 이루어지는 여건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고, 지금 동영상 열심히 지금 제가 지금 찍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필요하지 않은가. 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은 뭐 꼭 원격 교육만이 최고고 대면 교육은 안 돼, 나쁜 거야, 이런 논리는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뭔가 그 일상에서 했던 일에 있어서, 일상에 있어서의 루틴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할 거다. 더 나아가서는요, 제 결론은 이겁니다. 분명히 올해는 뭔가 큰 변화가 왔다. 그 변화에 요구되어지는 인식과 행동의 변화 부분이 이제는 일상으로 요구되어질 거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받을 거다. 그리고 당연히 해왔던 것이 이제는 버려야 되는, 헤어져야 되는 이별의 순간이 왔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잠잠해지고 뭔가 원상으로 회복되는 터닝 포인트 맞을 때까지는 정말 어떤 변화를 내가 앞두고 있고 변화를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 건지를 정말 절실하게 탐구하고 찾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뭐 변화 관리에 대해서 그 암 환자의 암 완치 노력과 이제 비유를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 어떤 일을 하고 있건 뭐 일을 안 하도 마찬가지. 내가 꿈꾸는 삶, 내가 꿈꾸는 목표 달성에 있어서 뭔가 노력을 해본다면 정말 질적인 과거 한 번도 경험 못한 그런 변화를 한번 시도해보는 것이 어떤가. 근데 그 같은 노력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금주, 금연, 다이어트 정도의 노력 갖고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본질적인 그런 변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강조하는 부분이 여기까지만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마인드 리셋. 어떤 생각을 포맷, 마치 컴퓨터 우리 그 공장에서 나올 때 초기 상태, 그건 초기화예요. 깡통인 거죠. 근데 사서 내가 필요 소프트웨어를 다 깔았어요. 깔다가 고장났어. 근데 고쳐보니까 완벽한 상태로 복원은 안 돼. 근데 일정 시점까지는 복원이 돼. 그 부분을 저는 리셋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인드를 리셋을 하자. 리셋은 뭡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발생된 그 초기 시점. 거기 시점.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버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변화의 어떤 그 동력, 요인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 리셋이 필요한 시기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 블로그에 관련된 글이 많으니까요. 좀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 보면은 4개의 동영상 강좌가 있는데요. 요 코로나 바이러스 19 바이러스 감염 사태 때문에 2개를 더 추가했습니다. 성과 관리에 관련된 거, 리더용, 그 다음에 구성원 입장에서 알아야 되는 성과 관리에 대한 거 2가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수년 전에 2가지를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HRD 실무자를 위한 HRD 실무 365일, 강사를 위한 강의기 실무 교육.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고요. 이 2가지 성과 관리 관련되는 2가지 강좌는 지난 3월 19일 날 런칭을 했고요. 매출이 좀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이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그 예방 철저하게 하시고요. 건강 모습으로 특히 지인들, 이거 보시고 있는 지인분들 있으면 직접 되면은 하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